안녕하십니까. 벌써 5번째입니까? 예. 이곳에 아무것도 잎이 없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지금 잎이 엄청나게 많이 났고, 열매도 지금, 적과를, 다 끝내놓은 상태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주께서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오늘 기술센터에서 과수 담당자께서 나와 있습니다. 잠시 소개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과수를 담당하고 있는 한동욱이라고 합니다. 한 선생님이 일부러 또 여기 감홍 또 잠시 들리셨다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오늘 섰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 이제 적과 할 때 요령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사과가 달리기 전이라서 조금 여러분한테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조금 일찍 와가지고 가수원을 둘러봤었는데요. 이 가수원에 지금 피해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게 보여서 오늘 그거까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적과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큰 과일을 만들고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그 과육이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개 일리는서보다 1개로 해는 게 이제 그 과일이 이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과육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적과를 이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사과가 그냥 다 달렸을 때 보면 내년에 해거리를 꼭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나무 이파리 숫자에 따라서 이제 사과 개수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나무 클 때까지마다 이제 사과 달리는 개수가 틀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특히 감홍은 이게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과실의 크기가 일찍 수정된 거는 좀 크고, 그렇지 않고 늦게 이제 꽃이 피가지고 수정된 거는 좀 작은 그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액화가 또 감홍은 정화보다 좀 작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부 적과를 이제 해놨기 때문에 마무리 적과하는 쪽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과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적례, 적화, 그 다음에 적과를 이제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적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적과에는 우리가 이제 중심화만 두고 5개 중에서 중심화만 두고 나머지 4개를 따버리는 일륜적과라고 합니다. 일륜적과. 1개를 두고 따버린다. 그래 이제 일륜적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과총적과라고 있습니다.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 1개를 두고 따는 건 일륜적과, 과총적과는 1개의 과총, 그러니까 과총이라 그러죠. 열매가 맺히고 나면 과총이라 그러는데, 그 과총을 다 없애는 그러한 적과 방법이 있습니다. 일륜적과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전에는 계속 해오고 있던 방식이고, 그 다음에 과총적과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정착이 돼 있질 않습니다.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이야 과총적과를 하시는데, 과총적과에는 딱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 중심과가 크고 나머지 척과가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을 때는 과총적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날씨가 뭐 너무 좋아가지고 수정되는데, 다 수정이 잘 돼가지고 좀 다 크기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전부 다 일륜적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일륜적과를 지금 끝내놓은 상태인데, 오늘 제가 이제 거리적과 하는 거하고 이제 마무리 적과 비슷하게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이 감홍은 제가 이제 먼저 와가지고 몇 개의 샘플을 이렇게 이제 제가 땄습니다. 따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우선 이렇게 제일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붙어 나오는 게 있죠. 이게 굉장히 많아요. 감홍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2개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꼭지도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거를 그렇게 두게 되면 이거를 떼가지고 한쪽을 잡고 이렇게 떼보십시오. 이렇게 떼가지고 적과를 해도 나중에 꼭지가 한쪽이 굵어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정형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붙어 있죠. 샴.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꽃이 많이 붙어 나올 때는 샴꽃이라 그랬거든요. 이 샴 쌍둥이처럼 이렇게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건 나중에 둬봐야 이상한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과 대상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꼭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한쪽에는 과실부터 한쪽은 과실 빽빽하게 뺀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상비과, 코끼리 코처럼 생겼다 그래서 상비가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과실도 따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뭐가 울퉁불퉁하게 피해 나오는 게 보이죠. 네. 예. 지금 이 밭에 피해가 많은
애무리 고리 장린돌이 이제 피해예요. 예, 이게 지금 피해가 조금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거는 이것도 이제 초기에 애무리 고리 장린돌이 이제 피해고, 그 다음에 꼭지가 이렇게 굉장히 굵어요. 이런 형태의 짧고 이런 형태의 과실은 따버려야 되고, 또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붙어 나오는 샴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같은 크기의 과실이 있는데 작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죠? 이 정도는 후기에 이제 나중에 수정이 돼가지고 맺히는 결실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애가 꽃이 늦게 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실들을 두게 되면 나중에 이제 품질이 좋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 사과에 결실이 안 되고 많이 수정이 안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도 둬야 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이런 상비가가 되더라도 둬야 되고, 이렇게 두 개짜리 붙은 거라도 둬야 되는 이유가, 나무가 너무 세력이 좋아져요. 이게 너무 다 따버리면. 그래서 거리는 얼만큼 하면 좋겠네 이러는데,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거리를 어떻게 뭐 딱 단전 짓기는 힘든데, 보편적으로 제가 이제 이거 좀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고, 제가 이 나무 젓가락을 종류별로 가져왔습니다. 이건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나무 젓가락. 이건 괜찮아요. 들고 있어도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것도 뭐 시중에서 제가 구입을 했었는데, 요거는 뭐 일본에서 누가 만들어 판매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일반 우리가 이제 음식을 시키면 오는 이 문경 선전 같습니다. 아이고, 왕족발, 보쌈 왕족발 선전은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나무 젓가락인데, 이 크기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거의 크기가, 그죠? 그래서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길이는 이거 보시게 되면 젓갈을 하실 때 하나 짜게 가지고 이렇게 거리 젓갈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사과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한 끝에서 끝에 가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어릴 때 거리 젓갈 할 때 쓰게 되면, 나무 젓갈 한 개에 쓰게 되면 굉장히 거리 젓갈은 이 거리만 하시면 된다. 모를 때는 그렇게 하시고, 사과를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이제 거리 젓갈 하실 때 나무 젓가락이나 이런 게 필요 없겠죠, 그죠? 이제 거리를 적당하게 한 뼘 이상 이제 두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무 젓가락을 보인 이유는, 처음에 하실 때 막 얼마나 거리를 둬야 되나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무 젓가락으로 과와 사이를 준다는. 그렇죠. 과실하고 과실 사이를 이렇게 돈다는 얘기죠. 그 정도 간격을 두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간격은 이렇게 쳐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쳐지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개씩을 둬도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여기에 한 개씩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하고 이 거리는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쳐져고 이것도 밑으로 쳐져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한 개의 가지가 붙어 있을 때는 거리를 둬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사과가 매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고 여기 있으면 한 개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면 간격이 대체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개, 4개가 달려 있어요. 4개가 달려 있으면 그 정도로 간격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뭐 한 개 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2, 3, 4개가 있어요.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좋은 가시를 둬야 되는데, 사실 가느라요.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여기 한 개 더 있습니다. 좋은 거 더 두고 난 뒤에 그때 거리 젓갈을 마무리 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과 한 개의 거리는 나무 젓가락 한 개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륜 젓갈, 중간에 한 개씩 두고 이제 젓갈을 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젓갈을 하셨습니다. 중간에 한 개를 두고 아주 좋은 형태의 과실이거든요. 과도 길고, 여기 보시게 되면 고가 길잖아요, 그죠? 그거도 길고, 뭐 가축잎도 나오고, 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적과할 때 방법은 또 가위가위고 하는 방법이 있고, 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으로 하는 방법은 요 2개의 손가락에 꼭지를 잡고 중지 가지고 이렇게 띄내는 겁니다. 중지 가지고 이렇게 튀어내는 방법으로 쓰는 게 이제 손으로 하는 젓가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가위 젓가를 많이 할 때는 종류도 또 제가 가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저가 가위입니다. 한 3,000원 정도 할 거예요. 지금 이런 가위도 많이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아루스에서 나오는 저가 가위. 뭐 이거는 저가 가위뿐만 아니고 원형으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꽃꽂이 이런 거 쓰고. 이제 마무리 하나는 전번에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삼지. 이게 어떤 가위인가 하면 과충저가 할 때 꼭지를 5개씩이나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 번 막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 삼지는 한 번만에 다 떨어낼 때, 과충저가 할 때 많이 쓰는 가위입니다. 어떤 가위를 쓰든 간에 요령이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어떤 분들은 뭐 가까이 잘 자르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여기에는 가까이 잘 잘랐습니다. 꼭지의 끝에 밑에 부분까지 잘 잘랐는데, 여기에는 조금 남아 있어요. 이렇게 꼭지가, 그죠? 그러면 나중에 수확할 때 이게 꼭지가 딱딱해 가지고 꺾으면 그게 찔리 가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러한 일륜젓갈 할 때는 바짝 잘라 가지고 이 상처를 없애야지. 그리고 하실 때 가총엽도 떨어져 나가지만 과대지가 많이 떨어져 나가. 여기도 과대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보니까 여기 과대지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가위로 띄는데 아직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짝 잘라 주시기 좋고, 손으로 잘랐을 때는, 손으로 젓갈을 했을 때는 이 틈이 남아 가지고 뾰족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꼭지가 떨어지기도 하고 과실이 찔리질 않습니다. 수확할 때도. 그래서 지금은 손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손으로 하시라니까 초보자들은 이걸 잡고 잡아 뜯습니다. 이렇게 뜯게 되면 여러 개 있으면 뜯다 보면 통째로 다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가실 전체가 다. 그래서 한 개를 잡고, 요 난길 가시는 이렇게 건들면 솜털이 벗겨져 가지고, 특히 이 가몽은 동록이 발생이 잘 돼요. 근데 동록은 저번에 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라고. 그래서 남겨둘 과실은 건들지 말고 전부 다 손으로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제거할 때의 방법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개의 손가락을 꼭지에다 잡고 그냥 뒤에 중지 가지고 튕겨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튕겨내면 됩니다. 이 사과 한 개를 딸 수가 없어 가지고 여기에 액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액가는 여기 정화가 좋은 게 있는데 액가가 2개 있어요. 액가 잡는 이게 제가 하는 방법을 저렇게 잡고 여기서 뒤에서 당기면 되죠. 잡고 여기서 뒤에서 당기면 되죠. 그죠? 당기면 됩니다. 잡고 당기면 됩니다. 잡고 당기면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남아요?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뾰족하진 않아요. 여기도 뾰족하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잘 보시게 되면 가위로 자르게 되면 뾰족한 부분이 나오는데, 손으로 띄게 되면 털처럼 잔털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는 뭐 수확할 때 찔리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손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숙달만 되면 굉장히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원주께서는 이 손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잡으면 툭툭툭툭 이렇게 띄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만탑을 했었는데, 여기 만원이 5개 정도가, 6개 정도가 열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잘 보시게 되면 이 과대라 그러죠. 그죠? 과대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가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 과대지가 쫙 나왔어요. 이 과대가, 올해 나온 과대의 길이가 2cm가 넘어가면 이게 뺀질 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과도, 그리고 또 여기에 콕 찍히는 게 노린재의 피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찍겠지, 그죠? 네. 이게 노린재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적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떼고,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있는데, 뒤에 있는 거는 액가입니다. 액가니까 이거는 오른손 왼손 똑같아요. 이거 오른손 왼손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떼고, 여기에 또 좋지 않은 거 그냥 그대로 빠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과 열리면 이렇게 쳐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옆으로 쳐지든지 쳐져요. 그런데 이 사과가 제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따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나중에 거리 봐가면서 이걸 따줄지 이걸 따줄지는 사과 밑으로 조금 더 크고 난 뒤에 항상 수시로 젓갈을 하시면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10개 달려야 되는 그런 가지가 있으면 한 12개, 13개 정도 달아놔야 돼요. 저번에 우리가 소가종 그 시범 사업을 할 때 130%, 30% 조금 덜 다는 거는, 더 많이 다는 거는 해거리가 덜한데 30% 딱 넘어갈 그때부터는 해거리를 그 이듬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한 저걸로 봐서는 30%까지가 맥시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 20%는 더 달아놨다가 나중에
그대로 가도 돼요. 주호만 그대로 가도 되고, 중간에 이제 과실 크기가 고르지 않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한 20% 정도는 10개 중에서 12개 중에서 한 2개나 3개 정도는 이제 제거를 하는 그러한 마무리 적과까지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런 방법을 제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